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매매도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셔요. 네. 무편집 녹화이고요. 시황, ERW,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는 종목,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고들의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참고하시고 공부도 잘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매매도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또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얘기하기 전에 우선 ERW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저점을 오늘 이제 갱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우선 콜이 지금 5월 15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저점 대비를 안 하고 일단 매수했다고 생각하는 가격 대비로 520%이 정도까지 수익이 지금 발생을 했다가 내려오고 있는 중에 있고, 차트상으로는 한번 이제 급등하는 구간에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풋을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115원이라고 한 것, 그리고 여기에 90원이라고 한 것, 90원에 매수를 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전략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첫 번째는 그냥 홀딩, 네, 손절 없이요. 네, 손절 없이 그냥 홀딩하는 방법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홀딩을 하되 이렇게 지금 여기에 매수했었던 포인트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저점을 깨게 되면 절반 정도를 일단 손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홀딩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갔을 때 수익이 괜찮을지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보고 결과들 한번 지켜보시죠. 지난번에는 둘 다 강한 상승이, 네, 콜이든 풋이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콜과 풋 모두 이렇게 절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손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저점을 이탈한 상황이 둘 다 발생을 했었습니다. 상승하는 폭은 뭐 많아봐야 200% 정도였나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었었고, 이번 콜처럼 뭐 500%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일단 지켜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수익률 당연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퍼센트 중요하죠. 하지만 과연 손절을 하지 않고요. 손절을 하지 않고 만약에 마이너스 20%든 아니면 마이너스 50%든 어쨌든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면 언제든지 이걸 두드려 맞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방법을 버리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맨 처음에 10만원 가지고 돈을 벌어요. 500%가 됐어요. 그래서 60만원이 됐다고 칩시다. 500% 수익이 냈으니까 60만원 됐죠. 다시 또 매수를 해요. 여기서 또 5배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뭐 한 300만원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또 5배 정도 돼서 뭐 1500만원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 1500만원을 만약에 들였더니 750만원이 돼버리고 마무리가 돼버린다. 그러면 너무 잃어버린 돈이 크다는 거죠. 물론 10만원에서 75만원까지, 750만원까지 갔으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750만원이 다시 50%가 돼버리면, 네, 375만원이 되고요. 375만원이 다시 또 반절이 되게 되면, 뭐, 180만원 언저리, 190만원 정도 언저리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그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두 번 연속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고, 언제 이렇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테스트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냥 10배, 자, 수익을 계속 나요. 수익 10배, 뭐, 아니 5배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 칩시다. 5배, 계속 5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5배가 나는데
그래도 이런 만약에 그냥 끝나는 정도가 50%에서 수익 마이너스 50%이 정도로 끝난다. 그러면 이렇게 벌고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50%는 마이너스 50%를 그냥 가정을 했을 경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80%까지도 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죠? 혹여나 ELW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마이너스 8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가 존재하죠. 그 행사가보다 밑으로 됐을 경우에는 ELW가 마지막에 만기 날에 5원이 됩니다. 5원에서도 체결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이 돈 자체 있죠. 이 전체 ELW로 들었을 때 내 원금 전체를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ELW를 공부를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정보들을 꼭 누적시켜서, 그리고 매매 그런 결과들이죠. 결과들을 꼭 누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누적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매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죠? 늦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꼭 이거는 시켜주시고, 저는 ELW 돈을 많이 잃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이렇게 연속으로 두 번 맞잖아요. 네, 그러면 가지고 있던 돈, 100만원 가지고 있어도 금방 50만원에 80% 날라가니까 금방 1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1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먼저 한번 터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매매를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터지는 거를 매번 터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매번 터트릴 수 있도록 경험치를 반드시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많이 돈을 잃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제 잔고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일단 오늘 다시 불려놨어요. 마이너스 얼마까지 갔죠? 80만원, 100만원까지 갔다가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많이 줄여놨습니다. 내일 이후에 계속 이제 한 2번 정도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로 돌아오면서 자신감도 또 되찾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되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아직 저 들고 있어요. 네, 여기에 급등을 잠깐 했다가 내려왔는데 거기를 살짝 쓱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내리꽂을 수도 있죠. 밑으로요. 내리꽂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마인드로 일단 접근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안타깝게도 오늘 매매한 것 중에 한 종목이 좀 비슷한 모양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소룩스가 아니고요. 라이쿰이라는 종목인데 경고 종목이고, 여기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밑으로 꼬꾸라졌거든요. 제가 손절 라인을 여기에다 잡아놨기 때문에 일단 매도는 처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꺾어버릴 줄 몰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꺾었으니까 대응은 해줘야 됐고, 대응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여기 상한가 다음에 이 라인이 있죠. 네, 이 라인 3490원 라인이 생각보다 중요한 라인이긴 했는데 여기에서 매도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또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시간에서 좀 빠지긴 했지만 결국엔 여기에서 중요한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양봉의 라인을 이제 아직은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면서 양봉이 또 크게 나온다면 다시 재차 되돌리는 파동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차피 내려갈 거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여기서 왜 들어올리죠? 들어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모양을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시황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뉴스가 없습니다. 어떤 뉴스가 없냐면 잠시만요. 제가 뉴스를 아까는 없었다고 봤는데 지금도 좀 다시 찾게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삼부토건이 일단 투상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지금 투상이 나왔습니다. 매매를 했냐? 네, 저는 매매를
있습니다. 오전에 시장을 보고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보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매매를 했고요. 여기서 매도한 이유는요. 지금 조금만 들고 있죠. 여기요. 그죠? 이 돈 액수만 이렇게 들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 같이 상한가를 간 종목이 뭐가 있죠? DYD가 있죠. DYD가 있을 때 여기 10시 55분 이때 보면 먼저 이렇게 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DYD가 먼저 치고 갈 때에 여기서 추가라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여기서 3부 토간을 추가하자면 여기서 올라갈 때에 같은 시간대에 지금 움직임이 없죠.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또 들어올릴 때도 이때는 다시 이제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여기에서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장 역할을 3부 토건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올라갈 때 이 힘이 여기서 더 강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지 하고서 일단 매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더 빠지지 않고 올라갈 때 다시 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냐 3부 토건이 대장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장은 이제 3부 토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DYD는 저희가 이제 버렸어요. 마음에서 버렸고 우선 내일 움직임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장은 3부 토건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접근할 예정이고 오늘 투상이 일단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투상이 나오면서 소록스 같은 경우는 하락이 시작됐죠. 지금 여기서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면 분명히 눌리는 구간이 등장을 할 것이고요. 그동안의 3부 통관이 어떻게 움직인지도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어제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 오늘도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내일 아침에 매매를 할 때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대금이 약 2,500억 정도가 2,610억 정도가 터졌는데 내일도 이것보다 더 넘치는 한 4,000억에서 5,000억 가까이도 매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내일은 투상 이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재건에 관련된 얘기가 더 한 번 더 잘 불거질지 한번 보면서 매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삼화전자는 오늘 오전에 잠깐 하락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렸는데 밑에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형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다. 여기를 깨지 않으면 당연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매매를 당연히 삼화전자도 매매를 여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일단은 들고 있었고요. 여기서 매도를 할까 했었는데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화전자가 삼화전기랑 비교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삼화전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삼화전기가 더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여기서 저점을 깼을 때 제가 그냥 저는 작전을 세운 대로 매매를 했고 저점을 깼을 때 이때 상태를 보니까 삼화전자가 대장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화전기를 버리고 이제는 다시 또 삼화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소록스도 여기서 잠깐 매매를 했고요. 다시 샀습니다. 밑에서 다시 샀는데 여기에서 사고 나서 원래는 매도를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위치였는데 일단 샀는데 지금 이거는 운이 좋았습니다. 시간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일단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내일 매도를 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매도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그래서 결국엔 아직까지는 계속 들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들고 있고 여기 위에 올라왔을 때 사실 이렇게 내리꽂는 모습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고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버렸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한동안 상황은 다행히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고 여기서 매도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종목보다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힘보다 다른 종목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종목이 또 있죠. 선부 토건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DYD는 오늘 밑에서 그죠? 여기서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면 꽤 많은 포인트가 올라갔죠. 30% 넘는 포인트가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일부를 아침에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 때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아깝지는 않아요. 어차피 손해를 보지 않고 여기서 밑에서 다시 샀을 때는 손해를 보지 않고 매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유니온 모터리얼은 연습을 했고요. 역시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옳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저점을 깨게 되면 완전히 이탈을 하고 손절을 해야 되는데 우선 밑에까지 안 깨지기를 일단 바라고 있고요. 시간에서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깨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C큐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중요한 자리에서 저점을 일단 지지를 하고 있죠. 지지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일봉의 상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투상의 그림도 있었는데 하락을 하고 올렸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히려 C큐브가 페라이트 쪽에서 테슬라와 이 페라이트 쪽에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미래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강하게 이제 되돌리는 모양이 있길래 사실은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연습으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도 매수를 한 게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죠. 그랬는데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뭐 여기 내려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려오면 땡큐예요. 내려왔다가 제가 모양을 한 번씩 계속 그리고 있죠. 만약에 여기에 음봉이 30분 동안 음봉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올 때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저점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갑니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굳이 여기까지 상한가로 올릴 이유도 없고 팔고 나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려서 여기서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팔고 나갈 수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분봉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흔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파는 모습도 아니고요. 막 들어올려서 파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받아준다라는 지금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가지 흐름이 나오겠죠. 어차피 받아주니까 받아주는 거면 여기서 받는다는 얘기는 여기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 여기서 내려오면서 내려왔죠. 주가를 내려뜨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올라가면서 받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그림을 놓고 일단 지켜볼 겁니다.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고요. 한번 횡보하고 나서 들어올리거나 아니면 여기를 내리고 나서 쭉 내리고 나서 들어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하겠습니다. 한 주 정도면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종목, 주식 수가 되겠네요. 그 외에 삼부토건 DYD 이렇게 올라갔고 BCNC라는 종목이 있는데 반도체 쪽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의 위치가 엄청 좋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월봉의 상태로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기록을 해야겠죠. 오늘이 23일이고 제가 보는 방법대로 일단 매매를 준비는 하긴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도 정리하고요. 그래야 종목들을 볼 때도 뭐 핸드폰으로 볼 때도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상한가가 또 없죠.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종목도 있긴 한데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상한가가 없다면요. 오늘 23일에 상한가를 보게 되면 삼부토건 DYD CU박스라는 종목이 있네요. 다시 근데 뉴스가 없죠. 자 23023 오늘 화요일이고요. 신규 종목은 신규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뉴스는 없습니다. 뉴스는 없고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트로만 달려가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잘하면 내일 뉴스가 등장을 하면서 매매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단기적으로 매매를 접근할 종목은 그냥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하나고요. 내일 매매 아침에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그리고 CU박스에 대한 그냥 종목 설명 자체로 봤을 땐 AI 시스템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시간에서도 하락을 딱히 한 것도 없고 거래된 액수 자체도 적습니다. 그래서 내일 충분히 매매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건 여기서 양봉으로만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음봉이 한 번은 나올 때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음봉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는 않겠다. 대신에 아침에 일찍 이 양봉이 나오기 전에 아침에 일찍 위로 솟구치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을 위주로 일단 접근을 하겠고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일단 소록스를 지금 잡은 거를 내일 아침에 팔아야 되고요. 내일 아침에 소록스에 대해서 일단 매도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봤었던 CU박스를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자유롭게 좀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BCL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온 위치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뭐 일찍 좀 떴다가 그 위에 꼬리를 만들러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네요. 그 외에 또 올라간 종목들 한번 볼게요. 네. 구미가 당기는 종목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잉글우드렉 같은 경우, 네, 여러분, 제가 이거는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잉글우드렉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잡으실래요? 저는 딱 여기서 잡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딱 이봉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흐름으로 보고 잡을 겁니다. 이 흐름으로 보고 잡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여기서 이렇게 이 봉이 등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종가까지 보게 되면 그 다음 날에는 살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 모양을 보고 시간 내에서는 살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락하였을 때 손실나는 폭 자체가 꽤 크네요. 이거는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 7%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기회를 한번 주기는 하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손절선으로 여기를 잡아요. 여기 손절선을 잡고 여기를 터치만 하면 일단 매도하고요. 여기를 안 건드리면 그냥 계속 간다. 이런 마인드로. 왜냐면은 급등하는 놈이니까요. 급등하는 종목이니까요. 그러면 여기를 여기까지 손절하지만 않으면 얼마를 벌어요 지금? 28%를 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 것 같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화장품 테마가 붙어 있기 때문이고 화장품 테마가 조금 더 이제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기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같이 접근을 하세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또 보면 아쉽네요. 대부분 휴맥스 홀딩스도 아침에 상한가를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보면 좀 아쉽네요. 엑스게이트, 저 이 종목 정말 아까웠어요. 자, 이거를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거 꼭 잘 보세요. 보면 여기 이 양봉 있죠. 이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양봉이고 4,340원이에요. 저가가. 그리고 이 이후에 4,340원에 여기가 4,350원, 뭐 4,350원, 4,330원 두 호가는 깼죠. 근데 다시 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4,330원 다음에 4,330원 다음에 4,320원, 그러니까 4,340원에 20원이면 딱 내호가거든요. 내호가를 건드리고 나서 이제 가는데 고민은 물론 되실 겁니다. 내호가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내호가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4,790원에서 내호가면 하나, 둘, 셋, 4개인데 9.86%에서 9.4%예요. 그리고 여기 세금이 붙으면 0.3%가 붙으니까 0.5에 0.5로 칠게요. 9.9로 치면 0.5에 0.8%, 0.8%를 내놓고, 그죠? 0.8%에 한 호가 더 빠지면 1% 정도 되겠네요. 1% 정도를 내가 감수를 하고 잡았으면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딱 봐도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급등한 종목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관성이요, 관성. 관성을 이용해서 여기에 급등을 하고 있던 종목이 이 급등한 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급등을 한 종목에서 급등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수를 하고 나서 결국엔 주식이란 건
빠른 시일 내에, 시일 내에 수익을 만들어낼수록 좋잖아요. 그 직장인 다니신 분들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매일 오르는 종목 있죠. 이 오르는 종목을 여기서 돌파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고수분들 있죠. 고수. 초고수분들이 돈을 버는 위치가 뭐냐면, 이런 돌파하는 자리라는 말이죠. 돌파 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데, 돌파 매매를 했을 때 그 고수분들의 돈을 어떻게 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죠? 돈에 곱하기 뭐 미수 혹은 신용 이런 거를 곁들여서 돈의 몇 퍼센트? 2배에서 3배 혹은 많게는 5배를 뻥튀기를 해서 돌파 매매를 진행한 다음에 1% 혹은 2% 혹은 더 길게 끌고 가서 뭐 10% 이렇게까지 수익을 남기잖아요. 더군다나 돌파 매매를 할 때 돌파 매매 끝이 어디냐면 상한가 따라잡기라 그래서 상따라는 말을 하는데, 상한가 따라잡기를 여기다가 따라잡기를 해서 이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당장 다음날. 그러니까 미수를 써도 안심이 되죠. 왜냐하면 상한가를 따라잡기를 하면은 여기서 풀리지 않으면 홀딩이고, 그죠? 매수가 여기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 홀딩인데, 홀딩이 했으니까 미수를 해도 일단 손해볼 게 없잖아요. 여기서 풀릴 때 바로 매도하게끔 설정만 걸어두면 마이너스 퍼센트도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고요. 작은 퍼센트로 손절인데 이득은 굉장히 큰 자리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상한가라든지 뭐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엔 매일 수익이 찍히는 거죠. 근데 이 수익이 복리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돌파 매매를 하거나 하신 분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일봉으로 되돌려서 보게 되면 매수를 해요. 오늘 매수, 그러니까 오늘 매수를 해요. 근데 매수를 했는데 내일 수익이 난다. 이런 구조로 계속 한다면, 그죠?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이거랑 뭐랑 같아요? 돌파 매매랑 같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를 보는 겁니다. 돌파 매매랑 같다. 그래서 직장인도 돌파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매수를 해서 빨리 수익이 나면 돌파 매매랑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더라도 여기서 매매를 하게 되면 괜찮죠. 나쁘지 않죠. 여기서만 매매를 하게 되면. 근데 저점을 확실히 잡고 있으면 손절하는 손실액이라고 적으면, 손실액은 굉장히 적은데 만약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매매를, 가성비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엑스게이트는 좀 제가 아쉬웠어요. 여기서 매매를 했어야 됐는데 다른 데 정신 팔려가지고 이거를 못했습니다. 제가 정신 팔린 거는 얘 때문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요. 여기서 이거를 잡고 매매를 해보려고 하다가 일단은 꺾였습니다. 왜냐면 차트 모양 자체가 소록스랑 엑스게이트랑 비교를 하게 보면 엑스게이트는 결국엔 신규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소록스는 오랫동안 나름 관리가 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려면 이 종목이 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엑스게이트를 매매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신용이었는데 신용 매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이러니 한농화성을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쭉 밀렸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를 굳이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한번 느끼고 갑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건 또 아쉬운 거니까 일단 지켜보려고요. 그래서 위사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단 상승으로 일단 돌려놓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게 되면요, 지금 여기를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게 되면 한번 들어올리는 그 힘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일단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는데 좋은 종목이 나타나면 갈아타야죠. 최대한 갈아타겠고, 크리스탈 신소재가 다행히 여기서 상승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손해들을 메꿔가고 있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일단 위사이텍에 있는 종목들도 하나 둘씩 없애고 주점자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더 많이 불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뷰를 말씀을 다 드린 것 같네요. 내일 매매는 일단 좀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들, 일단 삼부토건이랑
자, 보시면 삼부토건도 중요합니다. 우선 왜냐하면 테마로 같이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관심 종목에다가 지금 넣어놓고 있어요. 오늘 날짜와 함께 넣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DYD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또 넣어놔야죠. 돈이 잘 물렸으니까 일단 넣어놓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CU박스가 있었으니까 이 CU박스도 매매하는 곳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그런데 CU박스는 단독이고 신규 종목인데 뉴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조금은 여유롭게 매매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상승하는 종목들도 몇 가지 종목 살펴본다고 해도 일단 차트상으로 맘에 드는 그런 종목은 보이지 않고 있고 저는 주로 1000억에 해당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할 생각이라서 그다지 눈에 또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 확실히 없네요. 일단 저는 내일 집중할 종목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이 또 갑자기 상한가가 올라오면 그 상한가 올라오는 종목 그거 가지고 또 매매를 하면 되니까요.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고, 코스모 신소재, DR텍, DR텍 이 종목이 내일 이 종목도 괜찮을 수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렸죠. 들어올리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 정리까지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했는데 궁시 나온 것도 없고 상한가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정도 내용이면 괜찮은 내용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매우 저는 일단 좋게 봅니다. 아침에 여기서 한번 들어올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했다가 다시 돌렸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해서 여기 한번 횡보하고 이때부터는 바로 달리는 구간으로 보면은 딱 좋네요. 네. 오늘 여기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DR텍도 사실 저는 여기 이 양봉에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좋습니다. 내일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긴 할 것 같네요. 이 DR텍도 당분간 관심 종목으로 두겠습니다. 소로스 종목은 내려왔을 때 매매할 수가 있고, 미래반도체도 괜찮고요. 자이글은 일단 여기를 계속해서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이 모양이 중요할 것 같고, 여기도 되게 중요한 양봉이 나왔네요. 자이글이. 근데 증백 종목이라서 매매를 조금 아쉽다. 네, 상한가도 500억 정도, 그러니까 1000억이 나온 상한가가 아니니까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화전자도 지금 여기서 한번 더 쳐야 되는데 일단 기다려 보겠고, 매매할 종목들 아직 있습니다. 지금 천천히 제가 돌려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종목들이 있고요. 디젠스라는 종목도 지금 사실은 좋아요. 내일 좋은 위치이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이거 굉장히 좋아요. 내일 아침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 양봉 저점 잡아가지고 매매하면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에서 하락하죠. 시간에서 하락하면 더 좋아요. 왜냐면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어차피 양봉은 시가 대비로 하는 거니까 더 낮은 가격에 양봉이 나오면 주가도 낮게, 그죠? 주가도 낮게 된 상황에서 매수도 하고 돈은 돈대로 벌고요. 안정성 있게 생각도 갈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움직임이죠. 심지어 뉴스 자체도 완전히 나쁘진 않고 괜찮은 뉴스에다가 월봉도 좋아요. 그러니까 디젠스도 지금 여기에서는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인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저는 시장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 똑같은 모양이라면 디젠스랑, 그죠? 디젠스랑 크리스탈 신소재랑 똑같은 모양이라면 저는 이 종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종목이라든지 라이컴 종목도 일단 끼가 있는 종목들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라이컴이라는 종목도 아침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다시 이 오늘 하락한 거를 다 잡아먹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매매만 하더라도 충분히 내일 할 수 있는 매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지켜보겠고, 오늘 영상이 좀 기네요. 그죠? 마무리를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기를 원합니다. 주사가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드리는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들로 수익도 같이 내게 되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하는 그 길을 최대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